자, 이제 7장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쇼트키 다이오드 관련된 예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온에서 10의 16승 도핑된 N형 실리콘과 텅스텐 메탈이 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1V, 5V, 즉 역방향 전압이 되겠죠. N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그래서 쇼트키 장벽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또 포텐셜의 에너지의 최고점은 접합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아라. 자, 텅스턴의 일함수는 4.5V, 그 다음에 실리콘의 전자춘화력은 4.01V이다. 자, 그러면 우리 쇼트키 베리어 파이 B0는 이렇게 되죠? 0.54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이 N을 구해야 되겠죠? 왜? 빌트인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자, 파이 N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0.206V. 그래서 빌트인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걸 뺀 그래서 0.334V. 자, 그러면 먼저 1V가 가해졌을 때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공핍중의 폭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의 최고점은 이렇게 되죠? x가 x 이퀄 0일 때니까. 그래서 센티미터당 10의 4승 볼트 정도. 그래서 자, x max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x max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q는 단위 전하량 쭉 대입하면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는 요거가 되니까 구해보면 요 정도. 그래서 요 값은 21.9옹스트롱. 굉장히 계면 근처에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델타 파이는 자, 계산해 보면 0.0281V. 그 다음에 5V일 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5V일 때도 똑같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이 W라는 게 XN이죠. 그래서 똑같이 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V일 때 계면으로부터 21.9옹스트롱 떨어져 있고 델타 파이는 0.0281. 그래서 파이 BN이라는 것은 0.54에서 이거를 또 빼야 되겠죠? 0.5119V. 5V가 되면 이게 이제 작아지겠죠? 더 접합부 근처로 근접해 갑니다. 15.5옹스트롱. 그 다음에 델타 파이가 커지니까 파이 B에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0.5003V.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렇게 역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배리어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최고점은 접합부 근처로 접근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역부하 전류 밀도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쇼트키 다이오드하고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부하 전류 밀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랬죠? 자,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부하 전류 밀도 JS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여기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그 다음에 JST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나옵니다. 두 B를 구해보면 10의 6승이죠.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의 역부하 전류 밀도가 10의 6승배 정도 큽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자, 여기 보면 열평형 상태의 N형 반도체의 양공의 농도, 양공의 확산거리, 확산계수. 여기도 보면 P형 반도체, 열평형 상태에서의 전자농도, 전자의 확산거리, 확산계수. 즉,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부하 전류 밀도는 바로 이 소수키레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뒤에 익스포넨셜 KT분의 QVA가 나왔죠.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이 순방향 전압이 턴온 전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를 보면 자, 이 파이 BN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쇼트키 배리어가 되겠죠. 이거는 파이 B0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죠. 작아지면 이 값이 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익스포넨셜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타드슨 유효 상수도 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JST는 월등히 큰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큰 값 때문에 턴온 전압의 차이를 유발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값 곱하기 뒤에다가 순방향 전압의 지수함수의 항이 곱해지죠. 그래서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전류를 얻기 위해서 이 MS 접합 다이오드가 순방향 전압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역바이어스에서 이 포화 전류 밀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턴온 전압의 차이를 유발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의 인자들을 이용해서 PN 접합 다이오드와 쇼트키 접합 다이오드에서 10A 퍼 단위 면적당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류 밀도를 얻기 위한 전압을 구해봐라. 자, 우리 1항을 무시합니다. 1항을 무시하고 계산해보면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10mA죠. 10A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승. 계산해보면 쇼트키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요 전류를 얻기 위한 순방향 전압은 0.308V. PN 접합 다이오드는 0.682V. 엄청난 차이가 나죠? 대략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차이를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값이 요 값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쇼트키 다이오드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먼저 쇼트키 다이오드는 다수 캐리어 디바이스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쇼트키 다이오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캐리어.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는 확산 커패시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 캐리어를 제거할 시간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다수 캐리어의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 시 캐리어의 축적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소수 캐리어를 전부 다 제거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위칭이 빨리 됩니다.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기껏해야 마이크로세크에서 나노 세크 정도 수준인데 이 MS 접합은 피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니까 고속 소자에 이게 MS 접합 다이오드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낮은 턴온 전압과 높은 역포화 전류 밀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쇼트키 다이오드에는 여러 가지 전류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 이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터널링 성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 성분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재결합 전류도 존재하겠죠. 여기서 재결합이 되면 재결합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전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MS 접합은 다수 캐리어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요것들이 대부분 지배적인 전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리콘으로 구성된 쇼트키와 PN 접합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구하기입니다. 자, 접합의 단면적이 이 정도 되고요. 역포화 전류 밀도가 상온에서 각각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두 다이오드에 20mA 전류를 흘리기 위한 순방향 전압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온도가 350K로 증가하면 전류가 20mA에서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파이 B0를 0.62V로 가정하고 계산해봐라. 자, 전류 밀도라는 것은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J라는 것은 대략 2A가 나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0.734V, 쇼트키 다이오드는 0.453V. 확실히 턴온 전압이 작죠. 자, 그 다음에 역포화 전류 밀도를 한번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ni 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죠. 그 ni 제곱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pn 접합 다이오드의 역포화 전류 밀도는 온도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자, JS 300일 때, 350일 때 그 B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B를 구해 보면 이 앞에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똑같이 분자 분모에서 없어지니까 이것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변하는 건 요거니까. 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요 항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거 앞에서 몇 번이고 풀었죠? 요거는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요 KT라는 것은 350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 700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50K가 증가하면 300K일 때보다 역포화 전류 밀도 B는 약 700배 이상 증가한다. 자, 그래서 자, 350K가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접합의 면적 곱하기 J 350 해야 되겠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 B를 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50K일 때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269mA. 그래서 PN 다이오드는 온도가 300K일 때는 20mA였는데 350K가 되니까 약 10배 이상이 증가했죠. 296mA로 이렇게 크게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를 한번 해볼까요? 쇼트키 다이오드의 전류 밀도 이렇게 되죠. 이 파이 BN이라는 것은 파이 B0와 델타 파이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JST는 보면 요 T제곱과 자 요거에 비례합니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다 이제 지워지니까 요것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351대하고 300일 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0.62로 주어졌죠? 이렇게 되면 41.129가 나옵니다. 그래서 i를 구해 보면 여기랑 똑같이 구합니다. 계산해 보면 67.226mA. 즉 온도가 350K가 되면 이 20mA가 67.226mA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의 증가분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 자, JS는 T의 3승에 비례하죠. JST는 요 T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턴온 전압이 훨씬 더 PN 접합 다이오드가 컸죠. 0.734. 그죠? 여기는 0.453.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과전류가 흘러서 다이오드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N 접합 다이오드와 MS 접합 다이오드의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온도에 더 민감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접촉 비저항을 정성적으로만 논의하고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에서 이 접촉 비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정성적으로만 설명하고 이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